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 1년 차를 넘기는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올해로 35살이고 남편은 37살이에요. 저희가 결혼이 남들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긴 합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 연애 기간만 해도 5년을 넘게 만났어요. 제 나이가 30을 넘기면서 그때부터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이미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결혼까지 거의 4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지요.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또 그때부터 알뜰살뜰 돈을 모아놓은 덕분에 이미 결혼 이야기 오갈 당시에도 어느 정도 기반이 많이 마련된 상태였어요. 저 또한 남편만큼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돈을 많이 모아놓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연애 초반부터 두 사람의 장래에 대해 서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저희였다 보니 결혼을 미룰 이유는 하등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데까지 그 후로 4년이 더 걸린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집안의 둘째이고 위로 형이 한 명 있어요. 올해로 아주버님도 나이가 40을 넘기게 되었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이 늦어진 이유는 바로 그 아주버님이 결혼을 아직 못했다는 데 있었어요. 장남이 아직 혼자인데 둘째가 어찌 결혼을 하냐며 반대를 해온 사람은 시부모님도 아니었고 아주버님도 아니었어요. 집안의 최고 어른인 할머님이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희들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겠다고 나오셨거든요. 시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워낙에 할머님 말에 거역을 못하는 분이셨던지라 그렇게 저희들 결혼이 미뤄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한테 올해는 꼭 할머님을 설득해 저희들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지만 번번이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올해는 허락을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한 해 한 해 넘기다 보니 어느덧 저희는 연애만 5년 차를 넘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아주버님의 조건 자체만 두고 본다면 결혼을 못할 만큼 개차반인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연봉도 저희 남편보다 높은 편이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전교 등수를 놓쳐본 적이 없을 만큼 수재라고 해요. 대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이름값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연애 초반에는 조건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 왜 결혼을 못한 건가 싶었죠. 저는 단지 그간 열심히 사느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 아니겠냐 하고 생각했었죠. 처음 아주버님 때문에 저희가 결혼을 미뤄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아는 사람 통해 아주버님한테 어떤 분을 소개시켜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때 왜 아주버님이 저 나이 먹도록 여자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4차원이라서 혼자 자기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면 그냥 특이한 캐릭터구나 싶었겠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성격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고 그 더러운 성질머리 때문에 아직도 혼자 지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지인 통해 아주버님을 소개시켜줬다가 욕만 잔뜩 얻어먹었네요. 소개팅 자리에 상대방분의 나이를 듣자마자 내가 30대 중반 여자를 만나려고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 살았는 줄 아느냐며 이야기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혼자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동생하고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 제가 나서서 자리를 만들어준 건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부터가 이 사람 성격이 거의 인격 파탄자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한테 왜 아주버님 성격이 저 모양이냐고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던 거냐 따져 물었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떻게 흉을 보겠냐며 자기도 형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엄청 멋쩍어 했었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싶어서 남편 사과 한마디 듣고 더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서 어떻게든 아주버님 결혼 자리 알아봐주는 오지랖도 그만 부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후로는 아버님이 할머님을 설득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미 남편과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아주버님 때문에 혼사길이 막혔다고 한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게 결혼까지 5년이나 더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뿐이에요. 한 해 한 해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3년이 지나서부터는
오기가 생겨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버님은 할머님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하셨어요. 저희가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이유는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주도로 저희들 결혼식이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어요. 이미 결혼 이야기 처음 오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쭉 만남을 이어왔다 보니 당장 대출 하나 없이도 신혼집을 한 방에 정리할 만큼 많은 돈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라고 뭐 예약해 놓은 건 없지만 좀 두루뭉술하게 저희끼리 정해놓은 것들도 많았어요. 신혼집도 그중 하나였죠. 처음에는 저희들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경기권 집값 조금 저렴한 곳에 살림을 차려서 돈 모일 때마다 집을 이사를 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할머님 반대로 결혼을 몇 년 더 기다리다 보니 그냥 시작부터 서울에서 전세를 구해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2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때 돼서 모인 돈을 보니 전세로 시작할 것도 없이 대출 좀 더 받아서 아예 서울에 집을 구하면 될 만큼 돈이 모여 있었어요. 저랑 남편 회사 2군데 전부 다 직원복지 차원으로 해주는 대출이 있었는데 그거로 모자란 돈을 대출받으니 이자 부담도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날짜가 잡히기 전에 신혼집을 먼저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서울이었고 강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출퇴근하는데 교통도 좋고 투자 가치도 있고 서울 내에서도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죠. 이제 진짜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되겠구나 하는 와중에 갑자기 할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생기게 되었는데 그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결혼을 이만큼이나 뒤로 미뤄지게 만들어버린 장본인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리면 어떠냐고 결혼식에 친척들은 물론이고 어릴 때 아주버님하고 남편을 동시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도 몇 명 올 텐데 그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자기가 견디겠냐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결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할머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고 아버님 또한 그간 저희를 5년이나 기다리게 만들었다는데 미안한 마음뿐이셨다 보니 아주버님의 억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남 먼저 결혼하기 전까지 둘째 먼저 보내는 건 안 된다고 유언을 남기지 않으신 거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그 뒤로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저희들 결혼식을 회방 놓을 생각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뜬금없이 전화해서 결혼식 음식은 꼭 뷔페로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지를 않나 결혼을 반대하던 인간이 저희들 결혼식이라도 망쳐야겠다 심술이 난 건지 축가를 자기가 부르겠다질 않나. 나중에 가서는 저희들 신혼살림 고르는 데까지 따라와서는 여기 건 이래서 나쁘고 저기 건 저래서 나쁘고 가성비 싸구려 제품을 쓰다가 망가지면 바꾸고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식으로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누가 들으면 결혼 한 12번은 더 해본 사람으로 알겠다고 빈정거리면서 한마디 했죠. 저희가 쓸 살림이고 저희 결혼식이니만큼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테니 이런데 좀 쫓아오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결혼할 사람이나 찾아보라고 했어요. 만약에 저희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그땐 저희가 기꺼이 결혼식 날짜를 한 번 더 미뤄드리겠다고요. 그래도 아주버님이라고 저한테 한 소리 들은 게 자존심이 상하긴 했는가 본지 그 뒤로는 저희들 뭐 하는데 더 이상 따라다니질 않더군요. 그냥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저도 그동안 뭐하러 손윗사람이라고 당하고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주버님한테만큼은 양보 안 하고 당해주지도 말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소리 한 것도 약발이 다 한 건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아주버님이 말도 안 되는 마지막 진상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결혼식 날 부케를 자기가 받겠다고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부케는 제 사촌동생이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촌동생이면 그 정도 양보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무슨 부케를 남자가 그것도 아주버님이 받겠다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부케를 받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겠냐고 결혼식이니만큼 재수 씨 친구들도 많이 올 텐데 혹시 그런 자기 자신의 유쾌한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질 사람도 있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한마디 했죠. 애초에 아주버님 때문에 내 결혼식이 늦을 만큼 늦어져서 내 친구들 중에 시집 안 간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리고 진작에 4년 전에 아주버님한테 아는 분 소개시켜드렸을 때 20대 여자랑 만나겠다고 대화도 한 번 안 나눠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냐고, 그런데 30대 중반인 내 친구들이 눈에나 차시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도 못 들어봤냐 한마디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혹시나 결혼식 와서 내 친구들이나 손님들한테 추근덕거릴 생각이면 저희들 결혼 축하해 주실 필요도 없고 축의금 같은 것도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오지 마시라 한마디 해줬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당일에 아주버님이 제가 우려하던 헛짓거리는 하지 않았나 봐요. 내심 그게 결혼식 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는데 천만 다행이었죠. 그래도 이제 결혼식까지 올렸고 진짜로 부부가 되었으니만큼 더 이상 아주버님 때문에 스트레스 겪을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 오산이었습니다. 남편과 정식으로 부부가 되니 이제는 별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아주버님이 저희들 속을 썩히기 시작했거든요.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온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어요. 사실 진작에 남편하고 집을 구해서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지만 식도 안 올렸는데 집들이 먼저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때 미루고 미루던 집들이를 하게 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을 초대한 날에 당연히 아주버님도 집들이에 같이 따라오게 되었고요. 시어머니만 집들이 하기 전에 딱 한 번 저희 집에 오셨었지. 아버님이나 아주버님은 그날이 처음 저희 집에 와보는 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도착하자마자 집 구경은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혼자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아서는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저 인간이 뭐 하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아마 집들이 오면서 저희 집 시세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었나 봐요. 부동산 사이트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혼자서 확인을 하고는 난데없이 저희한테 이 집을 살 때 쓴 통장 내역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통장 내역은 뭔 소리냐 물었더니 아주버님이 대놓고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엔 이 집 시세가 말이 안 된다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남인 자기가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데 혹시 니들 내가 지원받아야 했을 돈까지 전부 끌어다가 니들이 사용한 거 아니냐고 그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으니 당장 통장부터 가져오라고 아주 바닥에 등을 깔고 누워서는 어린애 마냥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한마디 했죠. 누구 때문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연애만 5년을 더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일래야 안 모일 수가 없었다고요. 저랑 남편 연봉 생각해보면 진작에 모아놓은 돈도 있고 5년이면 못 모을 돈도 아닌데 그건 계산 안 해보셨냐고. 이 집에 아주버님이 지원받을 돈은커녕 양가 부모님한테 땡전 한 푼 받은 거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저희 말을 믿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애초에 통장을 보여줬어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또 꼬투리를 잡을 게 뻔했는데 굳이 통장 내역까지 보여줘가며 증명을 해야 할 이유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이젠 난데없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 덕에 니들이 시작부터 이런 좋은 집에 신혼살림 차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이렇게 니들이 행복해진 데에는 내 공이 큰데 니들만 좋은 집 살면 되겠냐며 자기한테 뭐 하나 안 해줄 거냐더군요. 그러더니 자기가 앞으로 여자도 만나고 그러려면 멋들어진 외제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난데없이 차를 한 대 뽑아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장도 안정돼 있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니들이 마침 결혼할 때 부모님 돈 한 푼도 안 가져갔으니 있는 돈 전부 투자해서 좋은 집 한 채 구해야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차 한 대 뽑아주면 그 돈만큼 집에 돈을 더 쓸 수 있으니 이제 결혼할 사람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저희가 좋은 집 살게 된 게 다 자기 덕이라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이 인간을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와중에 아주버님 눈치를 보면서 면허도 없는 게 자동차가 웬 말이냐며 일단 면허부터 따고 이야기하자고 상황을 대충 무마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희 신혼집 집들이날 아주버님 어깃장 부리는 꼴이나 실컷 구경하고 말았지 딱히 아무 일도 없긴 했지만 그때부터 뭔가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간 아주버님이 온갖 가지 어깃장을 부리면서 진상짓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저 혼자만이 아주버님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며 아버님이며 그저 아주버님 눈치 보기 바빴지. 거기에 남편 또한 아주버님이 저럴 때마다 아주버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그러려니 하자고 저를 설득하기 바빴거든요. 할머님만 아니었으면 당장에라도 결혼을 시켰을 거라는 말보다 5년이란 세월을 기다린 저한테 미안하다느니 고맙다느니 말 한마디 없었던 것도 여지까지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괜히 더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도 아주버님이 나를 두고 니들이 감히 먼저 결혼할 생각 말라며 저희 결혼 준비하는 데까지 쫓아나와 회방을 놓는데 그걸 못하게 막기는커녕 따라다니게 내버려 뒀었던 것도 생각나고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서운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나이 35 먹고 결혼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태껏 기다렸으니 그냥 저놈이 저러는 거 참고 살라는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끝내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떻게 온 가족이 나서서 도와준 게 아니라 결혼식 못하게 막았던 할머님이 돌아가신 덕분에 올린 거지. 만약에 할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셨다면 아직도 남편하고 연애만 하고 있었어야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아주버님이 억지 부릴 때 편을 안 들어줘서 다행이지. 아주버님 억지까지 받아줬으면 아마 35 먹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 찾아봤어야 할 저였습니다. 애초에 아주버님이 결혼 못한 게 제 탓도 아닌데 정말 백번양보해서 제가 아는 분 소개시켜줬을 때 그때라도 좀 잘해보는 척이라도 했다면 5년이나 기다릴 것도 없었을 일인 거잖아요. 뭐 이 상황을 남편한테 따진다고 한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미안하단 소리나 한번 듣고 말겠지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남편한테 아주버님이 제정신 차릴 때까지 나는 최대한 시댁에 거리를 두고 지내겠다 선언했어요. 적어도 마주칠 일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 지난 일 되새겨봐야 저한테만 손해인데 결혼했으니만큼 앞으로 행복할 날만 생각하며 사는 게 오히려 저한테 이득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결혼을 늦게 한 만큼 자녀 계획은 최대한 빨리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늦게 한 덕분에 모든 게 준비된 상황이었으니만큼 저희한테는 거리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지난달에 자연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간 아주버님 꼴 보기 싫어서 시댁과는 왕래 없이 지내긴 했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까지 숨길 이유는 없다 싶어서 그렇게 다시 시댁에 전화 한 통 드렸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 될 준비하라고 한마디 건네자마자 정말 전화기 너머로 얼마나 두 분이 기쁜지 느껴질 만큼 좋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가선 저도 살짝 그간 연락 안 하고 지냈던 데에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 때문에 서운하게 만들었어서 그렇지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저한테 못됐게 굴거나 하셨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연락 없이 지내는 동안 어느 정도 마음 정리도 됐고 아주버님이 원래 저런 인간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그냥 연 끊고 지내듯 무시하면 그만이겠구나 생각하고 시부모님께 좀 더 자주 연락드리겠다 말하고 두 분과도 잘 풀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날 저녁의 일이었어요. 아직 먹덧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떡볶이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매콤한 게 땡긴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 말 듣자마자 잠옷바람에 외투만 대충 걸치고 차키랑 지갑만 들고는 떡볶이 금방 사오겠다고 집 밖을 뛰쳐나갔죠. 한 15분이 지났나 남편이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냐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집에서 울리더라고요. 급하게 나간다고 전화기를 두고 갔던 거죠. 전화기도 안 챙긴 마당에 차키는 챙겨나간 걸로 봐서 집 앞에 있는 분식집 아무데나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친정집 동네에서 자주 가던 그 떡볶이집에 있는 걸로 사오려고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사오라고 미리 말을 해줄 걸 그랬나 싶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던 와중에 남편 전화기가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슬쩍 전화기를 보니 아주버님이더라고요. 한참 연락 끊고 지낼 적에
니들 그렇게 해서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며 그 뒤로 먼저 연락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마침 시부모님하고 오해를 풀었던 날에 전화를 해대니 기분이 살짝 꺼림직했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걸려온 전화도 아니고 해서 그냥 전화 끊어질 때까지 무시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바로 아주버님한테서 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전화를 무시하기를 5번째. 남편이 없으니 핸드폰을 풀어서 진동으로 바꿀 수도 없고 벨소리는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신이 다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전화 받아서 남편이 잠깐 외출했으니 나중에 전화 걸어달라 한마디만 하고 끊어야겠다 생각했고 그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기가 무섭게 아주버님이 전화기에다 대고 정말 육두문자를 날리며 욕을 하더라고요. 혀가 살짝 꼬부라져 있는 게 술에 좀 취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고 아주 시작부터 있는 욕 없는 욕 쏟아내다가 갑자기 악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무슨 형으로서 동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순서도 모르고 형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거 양보해줬는데 어떻게 애까지 먼저 만들 수가 있냐면서요. 지가 먼저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내 동생은 어쩌고 네가 전화를 받냐면서 남편한테 쏟아내던 분노를 저한테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이라고. 저만 아니었으면 동생이 먼저 결혼할 일도 없었을 테고 나중에 태어날 내 자식이 동생 자식보다 나이가 어려서 집안 족보가 개족보가 될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자기 결혼 못해서 혼자 지내고 있는 걸 제 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니들 애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개소리를 쏟아내는데 정말 그 말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말들을 그대로 전부 쏟아내버렸어요. 네가 여지껏 결혼 못한 걸 왜 내 탓을 하느냐고. 정신머리가 그렇게 썩어 빠졌으니 여지껏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는 거 아직도 모르냐고요. 그딴 성질머리로 평생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고. 모르긴 몰라도 네 결혼하는 거 기다려줬다간 남편도 평생 결혼 못했을 거라고. 5년이나 기다려주고 동생이라도 데려간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전화기에다 대고 집에서 딱 기다리라고 자기가 찾아간다고 아주 끝장을 보자며 난리를 치는데 그 소리까지 들으니 술 취한 인간이 뭔 짓을 못할까 싶어서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떡볶이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겁지겁 들어오는 걸 보니 제가 전화로 아주버님과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나 봐요. 그 길로 떡볶이는 바닥에 내던져버리고 제가 들고 있던 전화기 뺏어다가 너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전화 상대가 아주버님인 걸 알게 된 남편이 드디어 저를 위해 아주버님한테 한마디 해주더군요. 평소에는 형님 하면서 깍듯이 대하더니 그날만큼은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너희 자식 하면서 반말로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어디 올 테면 와보라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장례식부터 치르게 해주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작 동생이 저렇게 나오니 만취한 아주버님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대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왜 그러니까 무슨 영양가가 있다고 그 전화를 받았냐고 한마디 하기는 했는데 저는 드디어 남편이 저를 위해서 한마디 해줬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을 끌고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간 아주버님 눈치 보면서 그냥 어깃장 부리는 거 내버려뒀던 시부모님도 상황이다 보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들 앞에 아주버님을 무릎부터 꿇게 하더라고요. 그리곤 드디어 시부모님도 아주버님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네 할머니 때문에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야 결혼한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도 안 드냐고요. 자기 때문에 5년을 낭비한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느냐고. 곰도 마늘하고 쑥만 먹여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니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만들지 모르겠으니 니 스스로 그 답을 찾을 때까지는 가족들 앞에 얼씬도 할 생각 하지 말라며 한 달 시간을 줄 테니 집 나가서 혼자 살라고 강하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이 되었든 당신들로부터 땡전 한 푼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네 동생이 했듯이 네 혼자 힘으로 알아서 살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집에서 미리 챙겨온 짐 가방을 아주버님한테 던져줬어요. 집안에 왕노릇 하면서 깽판만 치던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두 분이 그렇게 나오니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짐가방 던져주면서 집에서 아예 내쫓기게 생기니 그제서야 눈물을 질질 짜면서 죄송하다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동생하고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라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시는데 아주버님은 자존심이고 뭐고 챙길 것도 없겠다 싶었는지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한테 큰절까지 하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지금 사과만 가지고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형님이 부모님 댁 나가서 한 1년 정도 고생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사과하면 받아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말 끝나기 무섭게 아주버님이 남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는 자기가 이 나이 먹고 혼자 나가설면 밥이라도 챙겨 먹고 살겠냐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에 비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해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길래 그냥 나도 당신 생각이랑 똑같을 따름이라고 말 한마디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은 진짜로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이따금씩 저한테 안부 전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육두문자는커녕 이따금씩 존댓말까지 섞어가면서 시부모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요. 하지만 뭐 존댓말 몇 마디 한다고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정신을 차렸다면 저한테 시부모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할 게 아니고 어디서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와서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고 한마디 하는 날이 오진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사람 못 고쳐 쓴다는 말처럼 저 사람이 제정신 차리고 온 가족의 바램대로 살 날이 올까 싶긴 하지만 이젠 시부모님도 남편도 제 편이 되어서 말을 해주게 되었으니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저도 지난 날은 잊고 앞으로 행복할 날만 생각하면서 살 계획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